여수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판결에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부 무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어느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여수의 성매매 여성 자활센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대표의 폭언, 폭행 의혹에 이어 저임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대우는 그것보다 더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순천시 의회 시정질의에서 정유재란 사업과 관련해 외장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관광 이벤트화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석 시장은 동상 건립 자체를 취소했다며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실제 구상권 청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과거 여수시 화장동에 추진됐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당시 투자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결국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최근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내가 그냥 다 걸어줄게요. 저 이미 여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사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원무 추진비 포함해서 다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싹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의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방식,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들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나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어느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여수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다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표의 폭언, 폭행 의혹이 일었던 여수의 모 성매매 여성 자활센터.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새 직업을 갖고 자립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성들은 아침부터 센터에 딸린 카페와 음식점에 출근해 오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하면 육수물 먼저 안 치고 그리고 쌀도 씻어서 안 쳐놓고 나머지 그날 쓸 재료, 양파나 야채 같은 거 손질하고 마늘 다듬고. 그런데 취재 결과 여성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7,030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적금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센터가 급여의 절반가량을 공제하다 보니 한 달 100시간 이상 일해도 많아야 50만 원 남짓을 손에 쥔다는 게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화장실 갈 틈도 없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일만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대우는 그것보다 더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쉽게 어딜 가서 면접 보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죠. 적성이 고려되지 않고 식당과 카페에서만 근무하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일부는 성매매로 되돌아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버스비 하면은 돈이 거진 안 남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업소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법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교육생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심리상담사들도 다 거기에서 1대1로 케어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기관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것 같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표의 폭언과 폭행에 이어 저임금 노동에도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예상됐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행위와 집단 감염 사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언제 재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대응이 자칫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광주 성림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 284번째 확진자. 광주시 방역당국은 60여 명을 감염시키고 1,800여 명이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또 집회 참석 사실을 열흘이나 숨기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추가 감염을 일으킨 북구 일가족 5명. 나주 물놀이시설과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일가족에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시는 일체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들 중 구상권이 청구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7월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다가 가족 10여 명을 감염시킨 송파 60번 확진자에만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뿐입니다. 광주시 자체 엄정처벌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행위와 집단 감염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어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확진자들이 부인하면 구체적 입증이 어렵고 이는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의나 이렇게 이제 과실 등이 명백하게 이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확진자 1명당 입원 치료비 800만 원 등 거짓 진술로 초래되는 경제 사회적 비용을 시민이 끌어안는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미루는 방역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순천만 자벌드가 한 해 15억 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봉남 의원은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외장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조상들의 죽음과 분노가 서린 전장을 관광 이벤트화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석 시장은 한중일 평화정원의 취지는 좋지만 일본 장수 동상 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란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순천시는 보건소장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이나 식품 위생 분야의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며 현 보건소장은 직무 대리로 운영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실 사립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에 따라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선임 당시 대학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재정과 재산 처분 등의 권한도 없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실 사태를 불러온 기존 재단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시이사들에게 한정적으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대학 학교 법인은 모두 11곳으로 전남에서는 한려대와 광양보건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해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